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20%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전남보다 광주에서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22%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는 SOC 확충이 꼽혔고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95%가 넘는 응답자들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낭트 시립예술대학의 한국 분교가 내년 3월부터 순천에서 운영됩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의 선거 시작인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 1,031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9.6%, 안철수 후보 29.8%로 19.8%포인트 차이로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정 후보 7.8%,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1%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광주에서는 54.2 대 29.3, 전남에서는 46.1 대 30.1로 광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남성 유권자보다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커져서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15.6%를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감도에서도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홍준표 후보는 호감도가 10%도 안 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반면에 안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2, 국민의당 28.9, 정의당 7.4% 등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자가 2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76.2%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22.3%는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계속 지지한다가 80% 정도로 견고했지만 20% 가까이는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문 후보가 강세인 젊은 층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았고 안 후보가 우세한 60세 이상은 변경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바꾼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지 물었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TV토론과 후보 검증 결과, 당선 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간 연대라는 응답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만약 지지 후보를 바꾼다면 누구로 바꿀지 유추해보기 위해 지금 지지하는 후보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물었더니 심상정 후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도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5%를 넘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후보로 응답자의 44.6%가 문재인 후보를, 30.4%는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선 공약으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꼽은 응답이 2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호남 인사 소외 극복,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33.6%, 반대가 51.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꼭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는 4일과 5일에 사전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7.8%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는 57.4%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했고 응답률은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MBC 3사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4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원 등이 선박에서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인의 0.02%인 374명이 신청했습니다. 각 선관위는 유권자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특수 기능을 갖춘 쉴드 팩스를 통해 투표지를 수신해 보관한 뒤 선거일에 개표합니다. 이번 대선 전남 지역에는 모두 873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여수 116곳, 순천 84곳, 광양 47곳, 고흥 44곳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개인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오늘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사전 신고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에게 투표 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투표일에 건설 현장과 유통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게 투표 시간 보장을 요청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에도 투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 시간 청구를 거부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의 공립예술대학의 한국 분교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캠퍼스로 내년 3월부터 대학원 과정 교육과 창작 활동이 진행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프랑스 정원입니다. 지난 2월 말 순천을 방문한 프랑스 낭뜨 시립예술대 총장 일행이 석사과정 캠퍼스 예정지로 둘러보고 간 지 2달. 대학 측은 내년 3월부터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곳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순천시에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순천이 국가정원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자연과 생태에 접목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초석을 다지는 데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본교 교수진과 석사과정 학생 10여 명이 6개월씩 머무르며 창작 활동에 나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최소 6년간 운영될 이 캠퍼스에서는 방학 기간 중 아시아권의 분교 입학 대상 학생들의 현지 적응 교육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유수한 예술대학이자 세계화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순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이 조금 이렇게 파급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건 지자체의 지원 방향과 규모에 대해 학교 측과 순천시, 시의회가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 순천시는 대학 측과 분교과정 개설에 대한 협약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시의회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학교 설립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세월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체를 잘라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미수습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미 5층 상판이 조각조각 절단되고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잘린 외판 안쪽으로는 진흙과 구조물들이 붙어 나옵니다. 외판이 뚫린 선체 안에는 5층 바닥이자 4층 천장이 드러났고 이곳에도 곧 출입구를 뚫게 됩니다. 5층과 맞붙어 침몰해역 수중에서도 잠수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4층 선미 객실을 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분 천공에 따라서 천공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층 선미 객실에는 미수습된 여학생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절단 작업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체 위아래 출입구를 통해 3, 4층 6개 구역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수습자인 권재근 씨 부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앞서 수습된 권 씨 부인의 가방이 발견되는 등 희생자들의 유류품들이 속속 수거되고 있습니다. 지갑에 이름이 있고 수표 요만큼 있다. 이사 가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침몰해역에서는 선미 객실 부분이 해저면에 붙어있던 특별 수색구역에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구 중학교 이설에 대한 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오늘 폐회중위원회에서 시 담당 부서장들을 불러 2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특히 최근 순천시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과정을 따져 물었으며 순천시 측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지역에서도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조합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 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는 9일 조기대선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쟁의 성과라며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 대표 축제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는 4일부터 나흘간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51도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정유년의 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를 주제로 호국, 민속, 해양의 3색 테마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형 길놀이는 출발 구간을 여수 시민회관 앞에서 서교동 6교로 변경해 구간을 2.8km에서 2.1km로 단축했으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통제형 길놀이 참여를 위해 인터넷 모집도 실시했습니다.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에서 펼쳐졌던 해상수군 출정식은 해상으로 확대돼 재현됩니다. 고흥군이 봄 여행 주간과 5월 연휴 기간을 맞아 다채로운 가족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고흥군은 오는 5월 7일까지 해창만 오토 캠핑장에서 가족 캠프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